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천수송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송괴의 첫 시간, 둘째 시간 마치고 오늘은 셋째 시간으로서 6개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괴는 상괴가 하늘을 의미하는 건으로 되어 있고,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되어 있다고 괴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초육, 구이, 육삼, 요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효, 즉 초육입니다. 음효이니까 초육으로 부르죠, 그죠? 이걸 먼저 우리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불령소사 초육. 불령소사 그 다음 소유원 종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는 송사할 때 삽니다. 송사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조금 시비거리는 있어도 끝내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불령소사 소유원 종길. 자, 먼저 불령소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나눠보죠. 불령소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사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조금 시비거리는 있어도 끝내 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불령소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는 송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송괴 자체가 지금 소송, 다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송사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괴상에서 그걸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상에서 보면은 초육이 효변하면은, 초육이 효변한다는 얘기는 음효가 양효로 바뀐다는 거죠. 초육이 효변하면 하괴는 뭘로 바뀝니까? 초효, 음효가 양효로 바뀌고, 그 다음 구이는 그대로 양효, 3분의 6, 3입니다. 이렇게 바뀌죠. 우리가 지금 초육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초육이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음효가 양효로 바뀌고 나머지 두 효는 똑같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괴입니까? 연못을 상징하는 태기가 되죠. 연못을 상징하는 태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태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태기에는 회절, 훼손, 또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깎여 떨어지고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초육이 효변하면 하괴는 태계로 변하면서 태계의 물상에 훼손, 회절이 물상이 있으니 이 회절에 해당하는 게 회전 꺾인다, 그만둔다, 마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이 회절 끊어진다는 물상이 있으니 이 송사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효사가 여기서 물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유원을 볼까요? 소유원. 소유는 조금 시비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초유가 효변을 하면은, 우리 여기 그려보았죠. 초유기 호변하면 물을 상징하는 감이, 연못을 상징하는 태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태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 태 물상에는 훼손, 회주도 있지만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여기는 입, 우리 말하는 입 있죠. 입. 그 다음 구설수, 뭐 구설수에 오른다는 얘기 있죠. 구설수. 이런 물상이 이게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초효가 효변한 태에 입 구설수의 물상이 있으니 조금 시비거리가 있다는 소유원이라는 이 효사가 나온 것입니다. 즉 구설수는 조금 시비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입 구설수의 물상 때문에 소유원이라는 효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원이라는 이 효사는요, 또 우리 이 앞전 괴, 송괴 앞에 괴가 무슨 괴였죠? 건, 곤, 줌, 몽, 수, 송이니까 수괴죠. 이 수괴에도 소유원이 나왔습니다. 소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그럼 이 송괴를 그대로 그려두었습니다. 천, 수, 송이죠. 천, 수, 송 똑같습니다. 자, 이 괴를 우리 5번째 괴 수괴하고 6번째 괴인 송괴는 서로 종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배열된다 그랬죠. 건, 곤 짝을 이뤘고 준몽 짝을 이뤘고 수송이 짝을 이뤘는데 수송의 관계는 종괴의 관계다. 그럼 종괴는 뭐냐? 종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다른 괴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괴상을 상하로 한 뒤집어 보십시다.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효가 맨 아래로 오죠. 그죠? 상효, 양효, 양효, 양효가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음효, 양효, 음효, 음효, 양효, 음효. 이렇게 자리만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수송괴인데 이 종괴를 만들어 봤더니 종괴 수천수 됩니다. 그죠?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그죠? 물을 상징하는 감인데 수를 상징합니다. 다음 이건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밑에가 건이죠. 그죠? 하늘을 상징합니다. 천입니다. 그래서 수천수가 되죠. 수천수. 기다린다는 뜻이 있었죠. 그죠? 기다린다는 수천수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효사에, 이 두 번째 효사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소유원이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나면 수계에 구의 효사에 소유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수계의 두 번째 효에 소유원이라는 효사가 나왔을까? 여기 보면 두 번째 효, 이 부분은 수계의 호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계의 호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자, 여기서 볼까요? 수계의 내호계는 2, 3, 4효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내호계, 수계의, 이 수계입니다. 그죠? 수계의 2, 3, 4효, 2, 3, 4효. 이게 수계의 내호계입니다. 내호계가 태죠. 그죠? 이것이 말하는 태입니다. 근데 이 수계의 두 번째 효가 태귀의
태의 맨 아래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번째 효도 이 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에, 즉 두 번째 효사에 소유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소유원. 조금 시비거리가 있다는 소유원이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나온 이유가 태의 물상에 입 구설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운 적이 있는 소유원이라는 이 효사는, 이 소유원이라는 효사는, 조금 시비가 있던 효사는 태계하고 관계 있는 거죠. 태계하고. 즉, 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괴사와 효사는 그 괴상과 물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수주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리역으로 배우고 있는 한국의 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소윤이라는 이 호사는 가만히 안을 괴상을 뚫어봤더니 이 태라는 소승계 태라는 괴에서 파생돼 나오더라. 그래서 소윤이라는 효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 태라는 괴가 뒤에 묻혀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역의 괴사나 효사는 그 괴상과 물상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왜 여기서도 한 번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효사인 초육, 불령소사, 소유원, 종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종길을 한번 볼게요. 종길. 종길은 그걸 어떻게 나왔느냐? 끝내 길하다고 그랬습니다. 끝내 길하다는 얘기는 이 초육이 위로 구사와 상응하죠. 그죠? 근데 정응합니까? 정응하지 않습니까? 음효고 양효이기 때문에 정응하죠. 정응하기 때문에 길하다는 길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종길은 초효가 위로 구사와 서로 상응하기 때문에 길하다라는 효사가 나왔고, 또 초육은 우리가 효사를 읽을 때 항상 괴사와 상사를 염두에 두고 그 범주 내에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송괴의 상징성이 다툼, 소송, 그 다음 송사중단, 화해, 도모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다툼과 소송을 상징하는데 그 다툼과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은 중단하고 화해는 도모하라 라는 뜻이 같이 있는 그 상징성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초효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 괴사와 상사를 범주 내에서 볼 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소송을 중단하라는 얘기죠. 송사가 오래 지속되지 않다는 불령소사, 여기에 벌써 그 뜻이 들어있죠. 그죠? 송사를 오래 지속하지 마라. 송사를 빨리 중단하라. 멈춰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이를 볼까요? 구이. 구이를 우리말로 읽으면 불극송, 귀이포, 기업인 삼백호, 무생,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불극송, 귀이포, 기업인 삼백호, 무생,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불극송 귀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까요? 자, 불극송 귀포. 불극송은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해봅시다. 먼저 소송에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서 잠적하니 그 업에 있는 300호는 지양을 면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송에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서 잠적하니 그 업에 있는 사람 300호가 지양을 면한다. 이따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불극송 귀포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불극송 귀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송에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서 잠적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극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극은 불극송할 때 극은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귀포의 귀는, 이 귀는 돌아간다는 귀죠, 그죠? 돌아간다는 귀고 포는 달아난다는 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소송에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서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서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송을 그만두고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극송 귀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구이는 하괴의 중심이죠. 중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적으로 볼 때 이걸 신하의 지입니다. 그죠? 하괴니까 이건 신하고, 상괴는 제우, 왕, 상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구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이는 신하의 자입니다. 신하. 즉 지방 관료인 셈이죠. 신하 중에서도 지방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 관료가 자기가 지금 두 번째 효니까 음요 자리에 음요가 와야 되는데 양요가 왔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상괴, 즉 피고에 해당하는, 원고로서 피고에 해당하는 건에 대든 거죠. 이 건은 왕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의 신하가 상계의 바르지 못함을 보고 감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계는 이건 지방이고 이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아니 이 신하가 신하 주제에 어떻게 중앙정부의 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려다 보니 이 구의 입장에서는 이 구호가 만만치 않거든요. 왕의 자리에 있는 데다가 구호는 지금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호니까 양호가 와야 되죠. 또 양호가 왔죠. 더군다나 이 구호는 상괴 중에서 중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 정을 다 취한 거예요. 중과 발음, 중과 정을 다 취한 겁니다. 근데 구의가 감히 소송을 제기는 했는데 보니까 되지 않겠거든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잠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숨은 곳이 어딥니까? 돌아가서 숨은 곳이 업인 300호에 해당되는 그 조그만 업입니다. 300가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이 구의가 도망가서 300호에 불과한 업에 숨어드니 이게 다른 뜻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즉 저항을 뜻을 접었다고 중앙정부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300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300호가 아니고 몇천 가구 되는 큰 도시로 숨을 들였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다른 짓을 할까 싶어 그곳에 대해서 재앙을 가할 수 있겠지만 300호라는 조그만 읍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재앙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물상으로 보면은 이 구이는 양효로서 소송을 즐기죠. 양효는 동적이지 않습니까? 소송을 즐긴 편입니다. 그러나 구오와 정하지도 못하죠. 왜? 좀 구오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소송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지금 발음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구이는 음요 자리에 지금 양효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이가 이 송사를 포기하고 돌아가서는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 숨은 곳이 300호에 해당하는 조그만 읍입니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도 이 왕이 보기에 다른 뜻은 없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그냥 지나가 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인 300호 무생. 이걸 한번 볼까요? 기업인 300호 무생. 자, 호위별 계급을 보면은 그 효마다 계급이 있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급을 한번 볼까요? 자, 계급을 보면은 초요가 원사입니다. 이호가 대부, 삼호가 삼공, 사호가 제후, 오호가 왕, 상호가 창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원사, 대부, 삼공, 제후, 왕, 창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효죠. 대부입니다. 대부. 이호인 대부. 이 대부는 지방관리에 해당된다. 지방관리. 지방관리는 중앙정부에서 봉토를 줍니다. 하사를 해주죠. 봉토를 하사해 줍니다. 땅을 하사해 주죠. 이 땅을 가지고 부리 먹고 살아라 하고 주는 게 봉토입니다. 봉토가 300호면 300호. 300호에 해당하는 봉토를 주는데 그게 가라고 이렇게 가. 집가 할 때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0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에게는 중앙정부에서 원래 300호에 해당하는 봉토를 해주는데 그걸 가라고 부른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이가 감히 구오를 상대로 송사를 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되지 않겠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오가 도망을 갔지만, 이 구이가 하교에서 그래도 중도를 차지했습니다. 발음은 얻지 못했지만 중도를 차지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더 손실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상으로 보면은, 그럼 이 부분을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계감에, 이 감에, 감계, 하계를 한번 볼까요? 물을 상징하는 감계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감이죠, 그죠? 감에 숨다라는 물이잖아요, 숨다. 이 숨다가 여기 도망가서 숨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구이가 효변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구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구이가 효변하면 하괴는 뭐로 변합니까? 하괴는 양효가 음으로 변하니까 음효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겠죠. 음효가 세 개 됩니다.
이게 곤이죠. 땅을 상징한 곤입니다. 어무색이니까. 이 어무색에는 무슨 물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나라, 또 백성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또는 백성. 그러니까 이 구이가 돌아가서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느냐? 이 백성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이가. 이 구이가 백성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지금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구이가 효변하면은 전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상계를, 하늘을 상징하는 여기서 위에 지우고 위에 걸 가지고 우리 활용해 보죠. 위에 걸 가지고 활용해 보십시다. 자, 이호가 효변하면 전체 괴는 뭘로 바뀌나요? 이호로 효변하면은. 여기 보면 이호가 효변한다 했죠? 다른 게는 또 똑같습니다. 음효. 이호가 효변하면은 양효가 음효로 바뀌죠. 음효 똑같고, 똑같이 양효 3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천입니다. 그 다음, 땅을 상징하는 지죠. 이 이호가 효변하면 송계는 뭘로 바뀝니까? 천지 비로 바뀌죠. 비. 비계로 바뀝니다. 그럼 비계는 무슨 상징성이 있느냐, 무슨 괴의가 있느냐 하면 어긋나는 게 어긋나다. 어긋남이라는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이가 효변한 전체계는 비유가 되는데 상하가 서로 어긋나는 게입니다. 가면은, 이 가면은 원래 조금 전에 그렸던 감이 있죠. 그죠? 이 감에는, 이 감계에는 원래 무슨 물상이 있냐면은 재앙이란 뭐 재앙. 여기서 재앙이 없다, 재앙을 면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란 물상이 감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가 효변해가지고 이게 곤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구이가 효변하니까 하괴가 감에서 곤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라, 백성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죠? 곤으로 바뀌면서 재앙이 사라진, 즉 감이, 물을 상징하는 감이 재앙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데 감이 곤으로 바뀌어버렸죠. 왜? 구이가 효변하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 없어지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버립니다. 곤이. 그래서 그 업에 사는 300가구도 재앙이 없다라는 그 부분은 이 괴상과 물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300호, 이 300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럼 또 300호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300호라는 저 효사가 나왔는지 괴상과 물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0호. 먼저 3을 보죠. 이 3자는 석삼미죠. 그죠? 이 3은 감에서 이 3의 물상이 나옵니다. 감에서, 이 감에서. 그럼 왜 3이라는 물상이 감에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면 배우겠습니다만 28수, 황도 28수. 황도 28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는 별자리 숫자입니다. 보면 황도 28수는 동방 창룡, 그 다음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이렇게 4개로 나누면서 각각 7개 별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서방백호 에서 7개 별자리를 보면은 무슨 별자리가 있느냐? 규, 유, 위, 모, 필, 자, 삼. 이 3이란 이 석삼자라는 이 3자를 쓰고 이렇게 3 씁니다. 3. 이렇게 쓰죠. 그죠? 3. 이 3자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삼성. 이 별성자에서 삼성입니다. 우리 삼성 회사 이름을 여기서 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방백호에 이 3이란 숫자가 나오고 삼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 3인데 이 3이 물의 감에 물을 상징하는 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의 물상에 3이 나온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이 나온 것은 이 감이라는 물상에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백호, 백호를 볼까요? 백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은 원래 백은 이 백은요 어디서 왔냐면 흰백에서 왔어요. 흰백. 이 흰백은 뭐냐면 햇빛, 태양빛이 백입니다. 이 태양빛이 백으로 분화되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태양빛, 즉 태양을 상징하는, 즉 태양의 물상에 있는 괴는 근입니다. 하늘 상징하죠. 그죠? 이 하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백호의 3은 하괴인 감에서 나왔고 백은 상괴인 근에서 나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05의 300은 하계와 상계에서 우리가 하계와 상계가 상징하는 숫자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호. 이런 식으로 모든 괴사와 효사는 그 괴상과 물상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이는 괴사와 상사의 범주 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이 내용은, 구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금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소송에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돌아가서 잠적한다 그랬죠. 이제 소송 중단입니다. 소송을 해보다가, 이건 원래 제일 바람직한 것은 시작하기 전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을 시작했다 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빨리 그만두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에서는 소송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소송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설령 시작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흉화됐지 않죠. 이 보면 종흉, 끝까지 가면 흉화됐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고 끝까지 가면 흉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3을 볼까요? 6.3. 우리말로 읽으면 식구덕. 정여. 종길. 그 다음 혹종왕사. 무성.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식구덕 하면은 조상의 음덕으로 먹고 살면서 고듬을 지켜니 위험이 있기는 하나 끝내 길하다. 다시 한번.
조상의 음덕으로 먹고 살면서, 이 정자는 고될 정자죠. 그죠? 고됨을 지키니 위험은 하지만 끝내 길하다. 혹종왕사, 혹, 왕을 쫓아서 일을 하지만 이루는 것은 없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식구덕, 정려, 종길, 이 부분 먼저 한번 볼까요? 식구덕, 정려, 종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상의 음덕으로 먹고 살면서 고됨을 지키니 위험은 있으나 끝내 길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삼의 계급은 뭐라 그랬죠? 육삼은 제가 조금 전에 적을 때 원사, 대부, 삼공, 제후, 왕, 상제라 그랬죠. 육삼은 삼공이다. 삼공. 즉 공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공적 지위. 삼공은 대부는 지방관리고 삼공은 이제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육삼의 자리는 공입니다. 즉 공적 지위입니다. 따라서 공적 지위이기 때문에 하사받은 공업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에한테는 봉토를 줬는데 여기는 하사받는 공업이 공업.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업을 하사해 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공업을 받았으니까 그 후손들은 이 공업을 받은 조상 덕분에 그 음덕을 받아서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됨을 지키니 위험은 있으나 끝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육삼은 엄묘죠, 지금. 엄묘. 엄묘는 진취적이지 않죠. 보수적입니다.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자기 분수에 만족합니다. 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죠. 이 엄효는 양효가 소송을 즐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육삼은 엄효로서 옛것을 지키며 분수에 만족하기 때문에 정, 바를 정자입니다. 곧다는 얘기죠. 고됨을 지킨다. 이 정자는 바르고 곧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육삼은 구의 양효를 타고 있죠. 양효. 구의 양효를 타고 있죠. 엄효가 양효를 타고 있다는 얘기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타고 있으니까 좋지 않죠. 강한 것이 약한 것 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약한 것이 강한 것 위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의는 양효를 타고 있고 또 하계감에 위치하고 있죠. 하계감에. 그죠? 우리 하계가 지금 감이지 않습니까? 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은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여기 보면 흠하다는 얘기입니다. 흠함. 그래서 보통 관계의 물상은 좋지 않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흠함의 물상이 있습니다. 흠함을 상징하므로 이 흠함은 위험하다는 거하고 서로 상통하죠. 그래서 여기에 고됨을 지키니 위험은 있으나, 위험이란 게 여기 감괴에 숨어들어 있는 겁니다. 즉 감괴에 속한 육삼 효사의 리어라는 것은 나온 것은 이 하괴감이 흠하다는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종길. 종길은 또 왜 나왔을까요? 종길. 종길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종길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육삼이, 이거 보면 육삼이 구의 양효를 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육삼 위에는 구사, 양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위로 모시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이 육삼을 위에 상응하는 효가 어떤 겁니까?
하괴의 세 번째 호는 상괴의 세 번째 호하고 상응하죠. 그러니까 육삼은 상구하고 상응합니다. 근데 정응합니까? 정응하지 않습니까? 정응하죠. 왜? 음효이고 양효이기 때문에 서로 정응합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란 이 글은, 이 문구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여기 보면 상계의 초효, 이효, 삼효. 삼효는 하괴의 마지막입니다. 상괴도 사효, 오효, 상효에서 상효가 마지막입니다. 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삼효하고 상효에서는 종이라는 효사가 종종 나옵니다 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종이라는 효사는 육삼이 하괴의 세 번째 호, 즉 마지막 효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혹종왕사 무성입니다. 혹종왕사 무생. 혹 왕을 쫓아 일을 하지만 이루는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삼 음효는 위로 상구와 정응한다 그랬죠. 그죠? 상구와 정응하고 또 상구가 속해 있는 이 거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그러니 육삼 이치에서 볼 때 상계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상구와 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종왕서란 것은 왕을 쫓아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왕은 바로 상계근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상계근, 즉 왕을 쫓아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이루는 바는 없다. 왜 이루는 바가 없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하괴 이쪽은 신하 쪽입니다. 신하는 또는 심지어 왕 옆에 있는 제후도 명예가 있어서도 안 되고 허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참모로서 제2인자로서 오래오래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삼도 마찬가지로 신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공은 구호 왕이 이루어야지 제후나 또는 신하가 그 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을 가져서도 안 되고 허물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게 왕을 제외한 제후나 신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혹종왕서라는 이 효사는 종종 나오죠.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는 공계, 6개 음효로 되어 있는 공계를 보면은 음효 6개였죠. 음효 6개입니다. 이게 땅을 상징한 공계였죠. 공계 6이 효사를 보면은 공계 6이 효사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육삼이죠. 육삼. 이게 3이니까 육삼입니다. 육삼. 여기도 육삼입니다. 육삼호사에 뭐가 나오냐면 혹종왕사.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에 뒤에는 뭐가 나오냐? 무성유종. 즉, 혹 왕을 쫓아 일을 하지만 이루는 바는 없지고 유종의미는 있다 라는 게 우리 공계 육삼효사에 이게 나옵니다. 즉 신하는 무슨 일을 이루어도 그 공은 자기가 이루어서는 안 된다. 왕이 이루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이 주역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혹종왕사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종왕사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중지곤 63효사에도 혹종왕사 무성유정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63이 신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왕을 쫓아서 일을 하면은 그 공은 무조건 왕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루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공개 63효사의 무성유정이라는 부분하고 서로 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제2인자 또는 신하의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63효사는 괴사나 상사의 범주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63은 이건 조상의 음덕으로 먹고 살지만 고덤을 지키니 위험은 하나 끝내 길하다. 왕을 쫓아 일을 하지만 이루는 바는 없다라고 효사 이 내용은 역시 소송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왕을 쫓아서 일을 했으면 공이 일이 있어졌으면 그 공은 왕에 돌리다는 그 얘기는 감히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만 하고 시킨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된다. 즉 소송은 중단해라. 소송은 아예 제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을 63효사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그 효사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송계의 강의를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도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 그 부분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더 많은 교훈을 공부해 나가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